그렇죠. 회사도 이게 옛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 맞아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1대가 권호성이고 2대가 이영건이고 예. 이원건이가 5대 위원장인가 아, 했을 5대. 거예요. 5대. 4대는 이제 송명주가 있는데 걔는 뭐 우리 그럼 이분들은 주로 이게 현대중 입사가 70년대 중반입니까? 입사한 데가. 거기서 이제 조규대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76년도에 네. 입사를 했고 권호성이는 초창기 멤버고 일기에. 예, 그 사람들은 일기생이 아니고 그럼 그 저기 뭐야 그게 어디더라 대한조선공사인가? 거기서 이쪽. 예, 거기서 노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생기면서 오셨고, 이쪽 온 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연락 네. 주시면은 일단 제가 인터뷰에- 아는 데까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뭐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 아산관련 구슬 자료 수집 사업 그 오늘은 한광수 선생님 모시고 아산관 인터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7년 11월 10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 구슬과 정리 편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슬자, 저는 면담자, 그 다음에 아산정주영은 창업자 예. 이렇게 용어 정리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먼저 우리 구슬자 유년 시절, 즉 생년월일하고 고향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947년 예, 7월 16일생이고요. 예. 출생지는 서울입니다. 아, 예.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 예. 동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도동입니다. 상도동. 예. 그때 이제 우리 구슬 가족 관계 몇 남매? 5남매 장남입니다. 오남매 장남. 네. 그럼 어릴 때 이제 가정 형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상종하러 한다 그러면 중상 정도는 중상 살았는 정도. 것 같아요. 그 중상이면 뭐 땅이 있었다든가 뭐 좀 그 아니, 뭐- 아버님께서 뭐 장사를 하신다. 아니요,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아, 아버님이. 예. 예. 그럼 어렵지는 않았다 그죠? 예, 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부를 못했죠. 그러면 학창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는 이제 서울 그 미동 초등학교를 나왔고, 예. 고등학교는 저기 인천의 그 선인고등학교를 아, 나왔습니다. 그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셨네 그러면? 아니요, 그 제가 나올 적에는 이제 상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예, 선인 상업고등학교. 예, 그 인천에 있는. 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주로 졸업 후에는 이제 제가 그 개인 사업을 좀 했습니다. 개인 사업. 예, 군대 가기 전까지. 뭐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뭐 별로 신통치 않고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뭐 이런 큰 사업은 거의 뭐 꿈도 못 꾸고 조그만 뭐 무슨 뭐 장사라든가 뭐 이런 계통의 일을 좀 하다가 군대 갔죠. 군대는 몇 년도 갔습니까? 군대는 69년도에 69년도에. 갔습니다. 예. 그럼 군대 제대하고는 뭘 하시죠? 제대하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월남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동기로 해가지고 우리 부대장 추천으로 해서 저기 부산 장림동에 있는 그게 무슨 극동철강인가 거기 이제 경비대에 있었어요. 예. 경비대에 있다가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그 당시 현대조선이죠. 예. 공채를 하겠다는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7월 달에. 저 76년도, 75년도인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응시를 하게 된 거죠. 응시를 해가지고 시험은 이제 서울에서 보고, 서울 명지대학교에서 보고, 입사는 76년 3월 달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신문 광고를 통해서 이제 그 지구훈련은 이제 그 훈련생 몸단학생을 알고 예, 예. 이제 응시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공채니까 그때는 뭐 거의 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럼 그때 주로 시험은 과목이 어떤 시험 과목을 봤습니까? 글쎄 제가 그 산업 그 배 만드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 이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용접은 아주 그 전기를 하는 데니까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직종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도장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 배관 예. 기술 배 이게 그 기계 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별로 힘도 안 들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고 제가 이제 배관에 응시를 했습니다. 아 그때는 그 분야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초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저기 조금 전에 하신 분도 용접 그렇지. 그 저기로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아예 시험 칠 때 이제 배관 쪽으로 시험 쳐가 예. 과목도 그런 과목을. 예, 배관 과목을 시험을 봤습니다. 아 이제 그 공채 예. 칠 때. 예. 근데 그 시험을 봤는데 그 이제 그 자료 책하고 이런 걸 내가 사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뒤늦게 그리고 뭐 떨어지는 것보다 합격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이런 대기업에 그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도 합격이 됐어요. 면접까지 다 통과를 하고. 그럼 그때 주로 76년도에 들어온 사람 합격생은 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전에 그 훈련생 16기가 한 6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76, 3월 들어간 분들이 16기고 예, 그 600여 명 됐다 이거죠. 예, 600여 명 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합격돼가지고 그 현대 그 조선 그 운동장에 그 모여가지고 보니까 예. 상당히 인원이 많더라고요. 한 500명 되겠던데.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 직업훈련 입교한 날짜는 몇월 며칠이? 3월 8일 날 3월 8일. 3월 8일 날 이제 그 훈련소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도 6개월이었습니까? 교육 기간이. 공식은 6개월인데 예. 그 훈련을 2개월을 마치고 1개월 현장 실습을 해가지고 예.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2달은 이론 실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한 달은 이제 현장 실습을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바로 현업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요 현대중공 들어갔을 때 나이는 몇 살쯤 됐습니까? 그때 나이가 76년도니까 40년 전이니까 31살이네요. 지금 제가 71살이니까. 그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들어가는 거죠, 나이가. 그때. 그렇죠. 예. 아까 그런 분은 뭐 초창기 그 군대 갔다가 바로 들어간 분들 21, 뭐 이렇게 갔으니까. 보통 25, 6세에들 그렇죠.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좀 딴 데서 좀 고생 예. 좀 하고 헤매다가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네. 혹시 직업훈련에서 배운 교과 과목은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과목을 배웠습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배운 거는 이제 배관 네. 주로 산업 배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배관이 몇 가지 종류가 되는데 위생 배관이라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데 필요한 그 뭐야 싱크대라든가 세면기에서 나오는 라인 예. 그거 이제 그걸 위생 배관이라고 얘기를 통상 하던데 그런 배관을 받은 게 아니고 기계 배관이라 가지고서 이제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예. 물 공급, 기름 공급하는 그 배관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런 기술들을 예, 이게 처음 배운 거죠.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때 시험도 자주 본 것 같아요. 배운 것 즉시 이제 테스트를. 예,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프를 갖다 우리가 절단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파이프를 그 도면에 의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이제 용접으로 태클을 해서 주면은 또 용접사가 그 용접을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럼 훈련을 했을 때도 숙식은 좀 어땠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 삼전관이라고 지금은 그 종합목재를 하는 저기하고 어디가 거기가 그 오일뱅크 있죠. 예. 여기 지금 저 서부 아파트 사이에 예. 있는 오일뱅크 그 뒤편에 그 지금 기숙사가 있잖아요. 예. 그게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삼전관이라는 훈련소 숙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500명 정도가 거기서 숙식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 그 3층 건물인데 한 방에 4명씩. 그래가지고 침대가 이제 2층 침대로 예. 돼가지고 한 방에 4명씩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식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원래 그 현대조선의 식당은 훈련소 식당이라든가 그 기숙사 식당, 회사 안의 식당, 그 대규모 식당이라 보통 뭐 400~50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1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었고 그런 거는 그 창업하신 분이 참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교육 과정은 우리 구술자 3개월 정도 있었습니까? 교육 예, 과정? 3개월. 예. 그럼 그때 뭐 이게 그 수당이나 월급은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 예. 이제 큰 돈은 안 되고 예. 아주 작은 돈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 큰 용돈은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기호품 뭐 담배라든가 예. 술 같은 거 그때는 다 했으니까 예. 그거 가지고서 이제 했죠. 그러면 지금은 수료하면 뭐 어떤 자격증이나 뭐 안 그런 수료증 이런 거를 수료증은 줬어요. 수료증을 줬고. 예, 자격증은 없고 왜냐하면은 그 회사에서 주는 자격증이라는 게 그 뭐 특별히 그 자격 그 무슨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예. 수료증을 줬고 그리고 이제 바로 현업에 배치돼 가지고 바로 이제 본선에 들어간 거지 배. 그러면 이 제일 먼저 배치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처음에 배치된 곳은 그 VLCC라고 이제 그 땡카 기름을 운반하는 예. 원유를 운반하는 땡카인데 그게 20만 톤이라든가 저거가 굉장히 큰 배예요. 길이도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 큰 그 VLCC 그 12호선에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관장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예요? 그러면? 기장부라고 있었어요. 아, 기장부. 예. 그럼 기장부 소속이 된 거죠? 예, 예. 기장부는 이제 기관 의장부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기장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 담당 네, 하셨다는 거죠. 처음 이제 이제 부서 기장부에 배치받아 가니까 그때 부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거의 군대식이죠, 뭐. 완전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모아다가 훈련소에 그 2달 훈련 받았다 그래도 네. 그 위험하잖아요. 저 현장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담당 팀장이나 반장, 조장들이 이제 안전사고 날까봐 네. 굉장히 그 간섭이 많았죠. 우리 처음에는 얼떨떨 뭐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훈련소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또 현장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도태가 돼가지고 이제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적응을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공채를 통해 직업 훈련을 뽑는 그때 이제 시험상 생산 근로자 뽑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있었습니까?
그 몇 가지 있었죠.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지경. 예. 지경은 공채예요. 예. 시험을 보고 훈련을 마치고 거기서 수료해가지고 현장에 배치할 적에 시급 조정을 거기서 하거든요. 예. 이제 그 당시 이제 인사부를 하는 데서 했는데 A급, B급, C급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예.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시급을 책정을 해가지고 본인하고 근로계약서 써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지경은 그런 식으로 뽑고 외주 협력업체가 있었거든요. 예. 외주업체들은 사장이 직접 외주업체 사장이. 외주업체 사장이 이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또 조언이라 해가지고 아무 이제 그 기술도 없고 그냥 몸뚱이 건강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뽑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뽑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지경이니까 외주 어떻게 뽑는 건 잘 몰랐어요 그 당시. 그럼 우리 구술자가 기억하기 그때 지경과 외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어림풋이 지경이 많았어요. 훨씬 많았겠죠. 예. 예. 지경이 많았고 외주 한 6대4 정도 안 될까요? 예. 그럼 외주는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똑같아요. 똑같- 일은. 일은 똑같아요. 일은 똑같이 했습니다. 요즘 지금 하층을 주는 그런.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는지 변화가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지경이나 외주나 똑같이 탱크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시급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현장 배치가 이제 그 훈련소에서는 이제 수당 받았지만 이제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월급은 얼마쯤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당 138원을 받았거든요. 엄청 많이 받은 거네요, 다른 사람이. 제가 B급을 받았습니다. B급은. 예. A급은 146원인가? 그리고 제가 138원. 그 제 밑에 이제 135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B급, C급은 별 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는 한 300시간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럼 300시간이라면은 한 4만 원돈 한 달에. 그럼 이때 이 4만 원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 공무원에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하고 글쎄 그 당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받았는지는 몰라도 76년도에 우리가 받은 돈이 그 시기에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77년도 연말에 결혼을 했는데 78년도부터 이제 우리 큰애가 있고 그러니까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도 월급이 한 달에 제가 집에 갖다 주는 돈이 한 3만 원 정도 뭐 이것저것 이제 뛰지 않습니까? 예. 월급에서 뭐 그런 거 다 뛰고 한 3만 원 정도 갖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연탄도 사고 쌀도 사고 또 제가 그땐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도 사고 그리고 또 애들이 조금씩 이제 애들한테 들어간 돈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적에 3만 원 가져도 3, 4만 원 가져도 산 것 같아요. 그 되게 여유 있는 돈은 아닌가? 여유 있는 돈은 아니죠. 아니고. 네. 여유 있는 돈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량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일에 대해서 뭘 알고 네. 이러니까는 이제 잔업을 시키는 거예요. 연장근무를.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 많이 할 적에는 400시간, 450시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 시급 곱하고 그다음에 그 위험수당, 외업수당이라는 야, 수당 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전대 중국 근무하면서 부서를 이동한 적은 있습니까? 네, 옮겨봤죠.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이제 기장부에 있다가 81년도에 저 선대 생산부라는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선대 옮겼어요. 선대.
그 배선자의 선대, 대한민국 선대 생산부라는 데를 갔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배 거기선 배를 건조하는데 먼저 있던 곳에서 기장부에서는 독관에서 배를 건조를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어서 진술했는데 선대라는 데서는 무슨 진술을 하냐면은 슬리베이라 해가지고 스키드 레일을 깔아가지고 저기 레일을 그러니까 기차 레일 같은 걸 깔아가지고 배를 건조해서 거기서 바다로 밀어내는 스키드 뭐 스키 타는 식으로 해가지고 쫙 내려가는 거 그런 데서 이제 일을 86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86년도에 다시 그런 배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그 흐름이 그런 조그만 배들보다는 이제 대형화로 자꾸만 가면서 그 스리베이 선대라는 데서 배를 만들던 게 물량이 없으니까 그 인력을 다시 이제 드라이도크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 의협 3부라는 데로 이제 이동을 했죠. 한 서너 번 옮겼어요. 아, 예. 혹시 사무실에 근무한 적은? 이제 제가 95년도부터는 이제 사무실을 근무하면서 96년도에는 이제 그 조선사업부에 이제 그 족장 담당 과장을 했지요. 제대할 때까지, 퇴임할 때까지. 퇴임할까지 이제 사무실로 가시네. 그 그렇게 기록 보니까 이제 76년도에 이제 들어갔지만은 그 75년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중공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는데 지금 훈련소 들어갔을 때 뭐 그런 느낌 같은 건 없었습니까?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굉장히 심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일이 처음에 많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물량이 뭐 어떻게 뭐 줄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오일 쇼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배 짓는 거하고는. 제가 들어가니까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500시간을 다 했어요. 500시간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첫째 현장을 모르니까 그 대형선이 얼마나 큰지 아침에 반장 쫄쫄쫄 쫓아들어갔다가 길 잊어버려가지고 점심도 굶은 적이 있습니다. 나오질 못해가지고. 그럼 이제 위에서는 이제 밥 먹었으려니 하고 오후에 이제 오후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 뭐라 그러나 중회. 중회 하면은 빠지는 사람들이 주로 훈련생 출신들이 빠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결국은 배 안에서 못 나왔다는 거라. 길을 놓쳐가지고. 그 있으면 들어와요. 왜 여기냐. 나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쫄쫄이 굶은 거지. 어떻든 그러면 혹시 뭐 일감이 없어가지고 기존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주베일 산업공사를 하면서 자켓을 이제 중공업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까? 그거는 아까 그 한원수 씨가 이제 잘 아시죠. 그거는 이제 해양에 있었고 저는 조선에만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그 근로자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직업 훈련 출신자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우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는 제일 먼저 그 유경수 재단에서 뽑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산 한독, 인천 한독, 또 광주인가 거기 뭐 정수 직업 훈련은 이런 데서 뽑은 친구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를 지도해주는 리더들이더라고. 우리가 입사를 하니까 우리는 군대를 제대를 하고 들어가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특례라 그래가지고 그 정수직업 훈련소에 나온 사람들은 그 특별 그 병역법으로 해가지고 5년간 그 회사에 근무하면은 군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초훈련
4중과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는 지네가 볼 적에는 엄청난 혜택을 준 것 같아.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보다 한 적게는 7, 8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많은 부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도 훈련소를 나와가지고 현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일반